지난 주말 세크라멘토 유흥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6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20대 용의자 1명이 체포됐습니다.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추가 범인들을 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이용한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로 현혹해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교회가 교인들을 동원해 가짜 결혼 이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선기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직장연금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직장인들의 연금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단호한 대응을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는데 미국 성킴 대표는 중국 측 대표도 만나서 설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단연 제1화두는 북한의 ICBM 발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 대응책이었습니다. 두 대표는 북한이 올해 초부터 무력 시위를 이어가다 기어이 ICBM까지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단호한 대응의 핵심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였고 미국 측은 한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Ambassador No and his team and their colleagues in the UN to pursue a new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북한이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둔 ICBM을 4년 4개월 만에 발사한 이후 미국이 자체적인 제재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선명해지다 보니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함께 더욱 엄중한 경고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북 결의는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을 추가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선 새로운 결의가 또다시 무산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성김 대표가 워싱턴에 와 있는 중국 측 북핵 수석 대표를 따로 만나는 것도 결국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고 독일도 러시아 외교관 40명을 추방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민간인으로 보이는 시신들이 뒤로 양손이 묶인 채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419가 수습됐습니다. Ребят, прихожу, я узнала его по кроссовкам, по штанам, и он бедненький лежал, уписанный. И, короче, лицо изуродованное. 이처럼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한 정황이 드러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I got criticized for calling Putin a war criminal. Well, the truth of the matter is so it happened in Ruka. We have to gather the information and we have to gather all the detail so this can be have a war crime trial. 미국은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와 함께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인권 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선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대사를 추방하고 독일도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추방키로 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 중 처음으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러시아를 비판했고 유럽연합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부차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으로 평화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학살 의혹을 우크라이나 측의 도발로 규정하고 이 같은 의혹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체르니우치는 전선으로 군수용품과 의약품을 공급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이곳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낙차 큰 들판길에서도 거침없이 내달리는 철골 자동차. 흙먼지를 뒤로 하면서 질주합니다. 이 철골 자동차는 체르니우치의 대장장이 사딕 씨가 만들었습니다. 사딕 씨의 대장간이 자동차 공장입니다. 철골에 엔진에 바퀴만 달린 자동차지만 사딕 씨는 지난 한 달간 벌써 6대를 만들어서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І так само, якщо за потребами, ми робимо кріплення для пулемета крупнокаліберного наверху. 불꽃을 튕겨가며 용접을 하고 전기 드라이버로 철골을 이어가면서 아예 생업을 제치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방탄조끼도 직접 제작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럽 전역에서 전쟁용품을 구해서 전선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 단체에선 남성 회원 10명이 자원 입대했습니다. 1명은 숨졌습니다. 병원 입구에 가득 쌓인 의약품 상자들, 전선으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방도시의 병원은 전쟁터에 의료 물품을 지원합니다. It's completed in material for blood stopping, yes, and antiseptic and some medicament.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후방도시 체르니우치는 자동차를 보내고 군용품을 보내고 의약품을 전쟁터로 보내는 병참도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6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특정된 26세 단드레 마틴을 주 의사당 인근에서 폭행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2명 이상의 총격범들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세크라멘토의 도심 유흥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다툼을 벌인 이후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명이 숨지고 12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암호화폐를 악용한 범죄 유형이 다양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인의 계정을 도용해 경계심을 풀게 한 뒤 높은 수익률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투자를 유도하는 신종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집계된 사기 피해액만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뜬 메시지 하나. 친구 계정으로 온 메시지는 캐시앱으로 암호화폐 200달러를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타샤 레이나 씨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친구의 권유에 암호화폐를 구매했고 순식간에 4,70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이 20배를 넘어선 겁니다. 기쁜 마음에 수익금 전액을 인출하고 싶다고 하자 친구는 돌변해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암호화폐 스캠에 당한 겁니다. And that is a lot of money, but at the same time, like the little part in my brain was like, oh my God, if this happens, this is going to be awesome. $4,700. I made my money. I was like, now give me it. You know, like I want to withdraw this. And they're like, no, you have to reinvest $1,500. 사이버 범죄자들은 무작위로 한 사람의 SNS 계정을 해킹한 뒤 SNS 계정 주인의 지인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암호화폐를 악용한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피해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하며 가장 위험한 사기 유형 2위로 집계됐습니다. Cryptocurrency scams were identified as the second riskiest scam last year,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seventh spot the year prior. 연방수사국 FBI는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를 조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는 일단 의심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온라인에서 검색 중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할 경우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 앱을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을 동원해 가짜 결혼 이민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LA 연방검찰은 한인타운에서 법률 문서 작성 대행 업체를 운영해온 마리아 드레온이 필리핀계 교회인 KOJC 간부들과 함께 교인들에게 가짜 결혼을 알선해 불법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드레온과 공범 5명은 지난 8년 동안 불법 이민 행각을 벌였고 가짜 자선단체를 설립한 뒤 이민 사기에 가담한 교인들에게 자선기금 납부를 강요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 행정 시스템의 전자화로 불법 이민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이민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혜택을 누렸겠지만 신분 복원이 됐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주권에서 연방 이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그 크리미널 중범죄에 해당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영주권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미국 추방을 당하면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오는 상황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KOJC 대표 등 용의자 3명을 FBI 수배 명단에 올리고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직장인 은퇴연금 401k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직장인들의 401k 가입이 의무화되고 납입 금액도 더욱 확대되는 등 은퇴연금 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직장 은퇴연금 개정안 시큐어 액트 2.0. 직장인 은퇴 플랜 401k의 혜택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한 법안으로 은퇴연금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 할지라도 연금 제도가 직원들의 자율 선택제로 운영되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은퇴 생활의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연금 대상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의 참여도가 50% 미만인 경우도 많거든요. 자율적이라서. 근데 이걸 반강제로 이제 직원들은 모두 페이롤에서 일단 연금 공제를 먼저 하겠다. 하지만 나중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치 않으면 또 옵트아웃 할 수도 있고요. 3년 이상 만에 장기 근속 파타임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이제는 401k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법안에 따르면 직원들은 임금의 3%를 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고 최대 10%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10명 이하이거나 문을 연 지 3년 미만의 업체들은 가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연금 납입 규모는 확대되고 연금 인출 시기는 더 늦춰졌습니다. 50세 이상이 되시면 캐치업이라 해서 더 누실 수가 있어요. 젊을 때보다. 근데 이 나이를 62세에서 64세까지 또 연장을 하고요. 그때 되면 지금은 현행은 6,500불까지 더 넣을 수 있는데 62세에서 64세가 되시면 10,000불까지도 넣을 수 있게끔 했고 최소 인출 그 나이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73, 74, 75세까지 최소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되는 기간을 더 늘린 거죠. 이외에도 젊은 층의 연금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자금 상환을 연금으로 매칭할 수 있게 하는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시큐어 액트 2.0 법안은 연방상원의 표결을 거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주 당국의 은퇴연금제 캘세이버를 운영하고 직장 은퇴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에 한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헐리우드 지역의 대대적인 노숙자 텐트 철거를 예고했습니다. 알렉스 빌라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LA 경찰국이 진행하고 있는 헐리우드 거리의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에 협조해 대대적인 거리 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여름 셰리프 당국은 팬데믹 동안 노숙자 텐트촌으로 변질된 베니스 비치에서 대규모 텐트 철거 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빌라누에바 셰리프 국장은 일부 정치인들과 지역 단체로부터 주택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노숙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텐트 철거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또 정치인들의 무관심으로 노숙자 문제를 방치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치닫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생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지난달 11일부터 19일 사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산 생굴과 관련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34건 보고됐다며 생굴 섭취를 삼가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생굴, 조개, 회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나 해산물을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잠복기를 거쳐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 쉽게 전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건당국은 생굴을 먹은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보건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 섭취하고 조리기구는 살균 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하는 등 위생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조언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폭등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에서 운행 중인 통근열차 메트로링크의 운영이 확대됩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열차 이용객이 늘면서 팬데믹 사태로 운영이 중단됐던 24개의 노선의 운행을 재개하고 2대의 새 열차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오렌지 카운티 노선 열차가 2개로 확대되고 리버사이드 노선 열차는 4개 추가될 예정입니다. 데런 커터 메트로링크 CEO는 열차 운행 업데이트를 통해 승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솟는 기름값에 부담을 겪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메트로링크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승객 수가 90% 감소하자 열차 운행을 30% 단축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7일 연속 떨어지면서 오늘 갤런당 $5 97센트를 기록했고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역시 6일 연속 하락한 $5 93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난으로 알루미늄 품귀 현상이 일면서 맥주 회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알루미늄 공급 부족으로 맥주캔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미 전역의 맥주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공급난과 더불어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로 알루미늄 생산을 줄이면서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Pretty much everything has gotten more expensive, most notably our packaging. So the aluminum cans and lids and everything we use connected to the canning of the product. 또 팬데믹 이후 외식보다는 집에서 음주 문화가 확산된 건 역시 맥주캔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용 통조림 제조업체들 역시 알루미늄 수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오는 7일 시작되는 PGA 투어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통해 복귀할 전망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마스터스가 열리는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내셔널 골프 클럽을 찾아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번 대회에 출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은 우즈의 연습 장면에 대해 다리에 불편한 기색 없이 표정이 밝았으며 경기력이 많이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로 향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회 출전은 개막을 앞두고 결정할 것이라며 출전 가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2022 마스터스는 오는 7일부터 4일 동안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펼쳐집니다.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BTS가 아쉽게도 트로피를 안지 못했습니다. BTS 멤버들뿐만 아니라 팬들의 아쉬움도 컸는데요.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의 BTS 공연. 3년 연속으로 그래미 무대에 올랐습니다. 멤버 전원이 첩보요원처럼 등장해 무대를 압도합니다. 잠시 후 시상식. BTS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수상 후보로 다시 등장합니다. 객석의 환호성은 유독 크고 길었습니다. Grammy goes to Kiss Me More, Doja Cat, BTS 이름이 다시 불려지진 않았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가수의 첫 그래미 수상이란 도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BTS도 상을 받을까 기대했었습니다. 이걸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컸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거. 팬들은 아쉬움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SNS에서는 그래미가 BTS를 이용했다며 사기를 뜻하는 말과 그래미를 합성한 단어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BTS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래미는 트로피를 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래미의 외국인 혐오는 처음이 아니다라고 꼬집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장벽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던 BTS 앞에 그 장벽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BTS는 오는 주말 미국 현지 콘서트를 시작으로 새로운 여정에 들어갑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오미크론 유행은 감소세지만 XE라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아직 한국에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이 변이들이 방역 완화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며 지난 1월 모든 방역 규제를 푼 영국. 그런데 지난달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변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월 19일 영국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XE 변이가 처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유전자가 절반씩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최근까지 영국에서만 약 637명이 XE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태국과 대만, 이스라엘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영국 보건안전국은 XE의 전파력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약 10%, 기존 오미크론보다는 약 43%가량 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직 특성이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XE 변이가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로 방역 대책을 바꿀 만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파력과 치명률,
백신에 대한 저항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 두기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의 결합인 XD, XF 등 새로운 변이들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특히 올 여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 봉쇄가 연장됐습니다. 9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얀색 외투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우르르 내립니다. 북부의 항구 도시 텐진에서 상하이에 파견된 의료진입니다. 상하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06명으로 처음으로 9,000명대 진입했습니다. 중국의 본토 전체 확진자는 13,000여 명, 우한 사태 당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000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은 상하이를 동서로 나눠 나흘씩 봉쇄해 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폭증세를 보이자 봉쇄를 연장했습니다. 드론을 공중에 날려서 감시하고 로봇 강아지를 투입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봉쇄된 집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생필품을 배달합니다. 하지만 어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신생아끼리 한 병상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한 양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하이 인근 지역인 수저우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수배된 아내 이은혜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행방이 아직 묘연합니다. 그런데 조 씨가 인터넷에서 자신들을 비방한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직장인 김모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던 거였습니다. 2년 전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본 뒤 용의자들을 겨냥해 비방성 댓글을 단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엔 살인 혐의가 드러날 거다. 감옥에 가게 될 테니 긴장해라 같은 글이 모욕적이란 겁니다. 고소장을 보내온 사람은 김 씨가 용의자로 의심했던 조현수 씨. 당시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김 씨는 형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조 씨 변호인의 요구대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그쪽에서는 15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절대 합의를 볼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저도 고민 끝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의자 조현수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같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10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이 중 46건이 입건됐고 그중 일부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조 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 씨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는다며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는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자출 감춘 뒤 넉 달간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일본에서 도난된 뒤 한국에 들어온 관음 보살상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10년을 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일본 사찰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 금동 관음보살상. 서산 부석사가 고려 말 왜구에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상 내 복장물에서 일본 스시마로 옮겨졌다는 기록물이 나오지 않았고 왜구가 침입해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 기록과 흔적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약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양측의 그런 주장들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증명을 하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국가를 대리한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데 일본 사찰인 관음사 측이 오는 6월 재판에 처음으로 보조 참가자 자격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불상을 불법 약탈당했다는 부석사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正当ではない方法で運ばれたみたいな感じで主張しているんですけど、それは歴史的根拠がないというないのではないかと。 일각에선 절취한 문화재인 만큼 우선 돌려줬다, 약탈된 다른 문화재와 같이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억만장자로 알려진 러시아의 사업가 빅토르 백셀베르크의 요트가 스페인에서 압류당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스페인 경찰과 미국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요트로 들어가 수색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4일 스페인 정부는 마요르카 섬 팔마항에서 9천만 유로, 우리 돈 1,200억 원에 달하는 선박 탱고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초호화 요트의 주인은 백셀베르크, 러시아 레노바 그룹 회장으로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푸틴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미국, 영국 등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평소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의 지분 9.2%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4일 트위터 주식 약 7,35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현재 트위터의 지분 중 8.79% 보유한 뱅가드 그룹을 제치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자 이날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의 주가는 장중 29% 넘게 급등했습니다. 정장 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헬멧을 쓴 남성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어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미국의 코미디언이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벌어진 윌 스미스의 폭행 사건을 풍자한 건데요. 마이크 앞에선 네이트 바가치는 코미디언들은 앞으로 시상식 무대에 오를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한다며 스미스의 행동을 비꼬았습니다. 한편 이날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인 방탄소년단의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지만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은 지난 20년간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으로 꼽히는데요.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탈레반 정권은 아편 등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재배를 금지했습니다. 매체는 탈레반 최고 지도자의 포고령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양귀비 재배가 금지될 것이며 이번 조치엔 다른 마약의 제조 및 유통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아프간에서 생산된 아편 생산량이 6천 톤에 달하는 만큼 아프간 농민들은 양귀비 재배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시각세기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뛰어난 목공의 솜씨로 SNS에서 화제가 된 12살 영국 소년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2살 목공의 천재, 우크라이나의 재능 기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와 같이 파란색과 노란색 띠가 둘린 이 나무 그릇. 영국 컴브리아주에서 목공예로 유명 인사가 된 12살 가브리엘 클라크의 솜씨인데요. 6살 무렵부터 목공예를 해온 클라크는 부모가 SNS에 그의 작업 영상을 공개해왔지만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 팔로워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고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트위터에 홍보글을 게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홍보 이틀 만에 22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클라크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2만 건 이상의 그릇 주문을 받게 된 겁니다. 이후 자신의 SNS를 적극 활용해 우크라이나 아이들 돕기에 나선 클라크. 온라인 기금 마련 사이트를 통해 모은 5천 파운드, 우리 돈 약 800만 원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날아서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이언맨은 쉬세요. 제트팩 입고 인명구조입니다. 산속에 다리를 다친 아이가 있다는 조난 신고를 접수한 구조대원. 배낭과 토시처럼 생긴 장비를 착용하고 공중에 붕
떠오릅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이 현실에 나타난 것 같죠? 영국의 한 구조단체가 제트팩이라는 장비를 이용해 산악 조난자 구조에 나서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영국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제트팩 슈트는 양팔과 등 뒤에 3개의 미니 엔진이 장착됐다고 합니다. 이 슈트를 이용하면 걸어서 30분이 걸리는 산악 구간이 90초가 안 걸리고요. 최대 15kg의 의료 장비를 가지고 험한 고지대도 거뜬히 이동할 수 있다는데요. 업체 측은 시속 56km 강풍에도 하늘을 날 수 있어서 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기상캐스터가 생방송 중 갑자기 집에 전화를 건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들, 당장 대피해! 생방송 끄는 캐스터입니다. Can't you in there, buddy? Yeah. All right, hey man, I want you to get down in the basement. We got a tornado warning. All right, so I want to make sure you and Callie get downstairs as soon as you can, okay? 자, 생방송 중 휴대전화 사용도 모자라서 이렇게 전화 통화까지 한 기상캐스터. 미국 MBC 뉴스 수석 기상캐스터인 더그 캐머러입니다. 지난달 31일 생방송으로 일기예보를 진행하면서 기상 지도를 확대하던 중 벌어진 일인데요. 토네이도가 자녀들이 있는 집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대피를 지시한 겁니다. 통화를 마치고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기상캐스터. 자녀가 있는 시청자들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미국인들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먼 곳까지 주유 원정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싼 휘발유 찾아서 산만리, 국경 넘은 미국인들입니다. 멕시코 국경 근처 한 주유소 앞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이들은 값이 싼 휘발유를 찾아 원정 주유로 온 미국인들인데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멕시코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덕분에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작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원정 주유로 오는 이들이 늘자 멕시코 정부는 티후아나와 누에보라레도 등 국경 도시들에 한해 오는 8일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멕시코 재무부는 미국과의 국경 일부 지역에 휘발유 부족이 보고되고 있다며 미국 휘발유 가격이 멕시코보다 비싸서 미국인들이 국경을 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머리로 뭐든 들어올려서 기네스 기록에 도전 중인 영국의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90kg도 거뜬하지 괴력의 70대 할아버지입니다. 머리 위에 커다란 왕관을 올린 채 균형 감각을 뽐내는 주인공. 75살 영국 남성 존 에번스 씨가 최근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무게 90kg에 달하는 나무 왕관을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는데요. 32년째 머리로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에 도전한 결과 현재까지 기네스 세계 기록 37개를 포함해 총 100개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200개가 넘는 맥주컵은 기본, 미니쿠퍼 차량에 보디빌더가 앉은 의자까지 그동안 머리로 들어올린 물건도 참 다양한데요. 관절과 한쪽 눈 시력 상실 등 건강에 좋지 않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노익장.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